제약사랑 회사에 원재료를 재료를 해서 납품하는 대정화금이라는 회사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 주가가 올랐었는데 뭐 우크라이나 원전 폭발 가능성에 대한 부분, SK케미칼과 의약품 합작 관련돼서 테마로 약간 엮여져 있는데, 현재 기업 상태나 이런 것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뭐 테마를 가져갔더라도 회사의 어떤 뭐 저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매가 500원에 시총은 1340억 원 정도 되고요. 아주 소형은 아니고, 유통 발행수는 조금 정리가 48% 정도 되고, 관계자들이 51%, 자사주 0.24, 그렇게 해서 한 52% 정도가 대주주 관련돼서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뭐 전자급 솔벤트, 의약품 등을 하회사 제약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세부적인 상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퍼는 지금 현재 9.75로 되어 있고, 지금 한 며칠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금은 400원, 배당금이 지금 현재로는 2% 정도 되는데 400원이니까 요건 배당도 어느 정도 최소한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는 퍼가 8,400 정도였는데 요 며칠 오르면서 2만원대 오르면서 증가된 부분이고, 보면 원래는 한 17,000원대, 16,000원대 이 정도에서 움직이는 게 한 8,400 정도 된 것 같고, 최근에 주가가 뭐 22,000원까지 오르면서 좀 퍼가 살짝 높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퍼는 좀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높았던 건지 주가 자체로는 지금 크게 오른 부분들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익이 대비해서 주가가 좀 높게 설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짝 우하향 중이죠. 살짝 우하향 중인데, 아마 이러면서 퍼가 좀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걸 수도 있고, 원래 뭐 22배나 30배까지 찍은 시점이 2020년도인데 이때 좀 주가가 좀 오른 편이고, 그 정도에 높게 설정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로는 800까지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매출액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성장을 하고 있네요. 이제 100억 원대까지 21년도에는 좀 좋지 않았다가 22년도에 다시 100억대의 영업이익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또 오르는 편이고, 자산 대비도 오르고, 부채는 좀 줄었고요, 작년 기준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좋아지는 부분들 확인되고, 재무, 투자 흐름은 나쁘지 않고요. 영업이익률은 12%대, 재작년은 8%대, 9%대 정도 되는데 12%대로 영업이익이 괜찮네요. 제조 납품하는 회사 치고는 이익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ROE도 9%대, 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으로는 18%로 아주 좋고, 자본 유보율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부채 비율은 양호한 걸로 보입니다. 재무 정보로는 괜찮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현금 배당과 같은 경우에는 한 20%대의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작년 기준 100원 더 증가돼서 아마 그전에는 주가가 조금 오른 편이었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은 좀 낮았던 걸로 나오고, 네, 현재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시가 배당률이 2.5%까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증자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소액이라 넘어가고요. R&D 비용이 조금 높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꾸준히 2%대 매출 대비해서 R&D 비용이 상승되는 부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내수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요 R&D 비용이 좀 낮아진다면 이익이 좀 더 높겠죠. 이런 부분들 확인하고, 손익계산으로 보면은 매출 꾸준히 아주 크게 뛰는 건 아니지만 상승을 하고 있고, 순이익이 좀 정체되어 있다가 작년부터 다시 상승하는 부분들,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21년 기점으로 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가도 계속 오르고는 있지만 아마 원가가 올랐는데 순이익이 괜찮아졌다는 거는 특히나 내수이기 때문에 아마 환율이라는 것보다는 가격을 인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판관비도 그대로고 매출액 대비해서 이익이 올라온 거 보면은 아마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익이 좀 계산된 걸로 예측이 됩니다. 부채 비율은 좀 증가됐다가 작년부터 계속 비율을 낮춰주는 부분, 안정성에 관련돼서는 유동자산도 계속 증가되고 있고, 조금 아쉬운 거는 재고자산이 늘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단기 금융상품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 매출채가는 뭐 별 차이는 보이진 않고요. 현금흐름으로 치면은 지금 영업으로 인한 게 좀 보기 좋고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실제 영업에서 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뭐 재무나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대비해서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면 좀 계속해서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면 주가도 장기적으로는 따라갈 겁니다. 따라갈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싼 게 아닌가, 금액이 주가가 좀 저평가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오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테마로 좀 엮인 게 아쉽습니다. 자연스럽게 올라갔으면 더 보기 좋았을 건데, 이런 제자리를 나중에는 찾아가겠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21년 기점으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ROE도 다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향상이 되고 있었는데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도 계속 부채도 줄고 있는 부분들, 부채 대비해서 이자 보상 배율은 57배, 뭐 대출을 받아서 잘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하고 있고, 업종별 비교를 좀 해보자면 ROE도 꽤 높은 편이고
특히 재무 안전성은 부채 비율로 봤을 때 괜찮아 보이고 양호합니다. 시가총액도 좀 높은 편이지만 그럴 만한 값어치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압도적으로 높네. 12%로 마이너스에서 혹은 3에서 7% 정도인데 그런 거에 비하면 12%로 양호합니다. 퍼도 뭐 이렇게 약간 적자 기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퍼로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PBR로 치면 한 중간 정도 되는 부분들. 그렇지만 이익 자체는 같은 업종 라인에 비해서는 잘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올해 1분기 공시 정보를 분기 보고서를 보면 이제 각 주요 매출처 LG화학, 뭐 효성, 종근당, 보령,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등의 상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원재료에 관련 현황, 수입을 얼마나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추이를 보면 좀 내려간 부분도 있지만 조금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요건 주요 상품에 대해서 판매되는 원재료를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아세톤이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원가가 좀 줄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좀 비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이익 계산이 조금 더 나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당 당사는 다품종, 소량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품은 많이 종류별로 많이 있고 소량 가동을 하는 부분인데, 가동률은 좀 떨어지는 부분, 올해 1분기. 그렇지만 4분기로 따지면은 조금 더 가동률이 높았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고, 시장과 관련돼서 내용은 50년의 영업 기반을 통해서 시장 지배력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부채는 조금 늘었네요. 올해 1분기는 19.6%로 조금 향상됐습니다. 향상이 아니라 조금 올라갔죠. 292억 원 부분. 하지만 인상폭은, 부채의 인상폭은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고, 그 각종 관련해 제조사 매출을 보면 가장 높은 거에 대비해서도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 이 세 개 회사가 거의 비슷하네요. 매출액 자체는. 당의 사업은 뭐 철강, 바이오 산업까지 해서 모든 사업에 대한 기초 산업이다. 연성장 평균 성장률은 6에서 7%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의 영향을 거의 다 받지 않고 아마 기초 사업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필수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기업들은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한 연평균 6%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대비해서 인기가 없을 때 주가가 조금씩 하락하는 부분 있을 때 관심을 두고 볼 필요 있는 회사로 보입니다. 당장 자산만 593억 원에 유동부채 252억 원에 비하면 훨씬 많죠. 한 2배 정도 당좌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 안전성에서는 역시나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재고 자산은 조금 늘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개선되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 치고는 재고가 늘고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아쉽죠. 이런 부분이면 재고 관리를 좀 더 잘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영업이익을 1분기로 따지면 작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1분기로 따지면 16 작년보다는 지금처럼만 하면 4분기를 따져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좀 더 향상, 올해는 좀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1분기 성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금 보면 당좌예금인데 자유예금 대부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현금이 많이 가지고 있네요. CP 정기예금도 한 220억 가지고 있고, 재상 충당금이 5억 원 정도로 조금 가지고 있는데, 전기말 대비해서는 좀 준 편이지만 매출 채권에 재산 충당금이 쌓인 거는 뭐 전체 이익 대비해서나 매출액 대비해서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분기 때 (1억 6천) 정도 조금 더 쌓여 있는데, 이런 부분들 충당금은 그렇게 쌓이는 거는 좀 아쉽지만 전체 금액 대비해서 크지는 않아서 괜찮지만, 그래도 중단금이 좀 있다는 부분들은 아쉽지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하면 배당 상황만 좀 증가된다면, 그래서 배당이 좀 올라간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분기까지는 좀 좋아 보입니다. 1분기까지 좋아 보이고, 단지 테마라 엮여서 올라간 부분은 좀 아쉽고, 살짝 우하향 중이거나 내려가는 부분들인데, 이때 좀 관심 있게 봤던 분들은 퍼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15,000원대나 16,000원, 7,000원대 배당을 보고도 들어갈 수 있지만, 좀 더 할인돼서 싸게 살 수도 있었을 건데, 테마로 잠시 엮여져서 주가가 올라간 거는 아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혹시 이 기업들의 관심이 거래량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재평가하는 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